영화 신비한 동물 사전입니다. 1920년대의 유럽, 그린델왈드라는 사상 최악의 마법사를 잡기 위해 파견된 마법사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일격에 당해버리고 말죠. 그린델왈드의 소식은 마법의회 신문에 대서특필되어 미국으로 퍼져나갑니다. 유럽의 연이은 테러로 노마지들과의 전쟁 위험이 증가한다는 소식이네요. 참고로 미국 마법의회는 인간을 노마지라 불렀고 영국에선 머글이라 불렀습니다. 노마지들의 반마법사 정서가 꿈틀댔고 마법의회 노출 위험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기사도 보입니다. 그로 인해 미국 마법의회는 신비한 동물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도 냈다네요. 마법의회 수장, 그러니까 마법사들의 대통령인 피커리를 비난하는 내용도 보이죠. 한편 영국에서 미국으로 항해 중인 엘리자베스호, 오늘의 주인공 뉴트 스캐맨더입니다. 가지고 있는 가방에 걸쇠가 열리네요. 뉴트는 가방에 대고 곧 도착하니 얌전하게 있으라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무사히 배에서 내리게 되죠. 바로 입국 심사를 받게 되는 뉴트. 성격이 내성적인 탓에 남들과 눈을 맞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미국에 처음 왔는지 가방엔 무엇이 들었는지 등의 질문을 받네요.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심사관은 가방을 보자 합니다. 먹을용 스위치가 있네요. 의심스러운 눈빛을 하며 가방을 열지만 일반적인 짐밖에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뉴욕으로 무사히 들어오게 되었네요. 뉴욕의 도시 한복판. 무너진 큰 건물에서 마치 바람 같은 아주 새까맣고 하얀 눈을 가진 무언가가 이렇게 만들었다며 목격담을 말해주는 남자. 까만 물질이었고 땅을 파고 들어갔다 합니다. 인간 형사들은 그냥 이상 대기 현상 같다며 수사를 종결하자 하네요. 이때 사건 현장을 둘러보는 마법안보부 장관이자 치안을 담당하는 오러를 겸직하고 있는 그레이브스. 건물을 살펴보던 중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다 부수고 다니네요.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디론가 향하는 뉴트. 건물 앞에서 연설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되고 궁금했던지 다가가게 됩니다. 반마법사 단체인 제2의 세일럼회의 리더 메리였죠. 마법사의 존재를 믿지 않는 노마지들에게 마법사들과 마법은 실존한다며 싸워서 그들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네요. 자신들의 단체에 들어오라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앞을 지나는 남자 제이콥 코왈스키. 은행 업무를 보러 가던 중 뉴트와 부딪히게 되죠. 그리고 은행 앞에 있는 노숙자에게 동전을 던져주는 남자. 동전이 떨어짐과 동시에 뉴트의 가방에서 무언가가 비집고 나오려 합니다. 메리의 양아들 크레덴스가 전단지를 돌리는 사이 자신의 가방에서 나와 동전을 훔치는 니플러를 본 뉴트. 반짝이는 물건을 좋아해 집착하는 오리너구리를 닮은 신비한 동물이죠. 뉴트는 니플러를 찾아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필 은행이네요. 니플러를 찾기 위해 의자에 앉은 뉴트의 옆엔 아까 보았던 노마지인 제이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부터 뉴트를 수상히 여겨 따라온 전직 오러 티나도 보이네요. 제이콥이 인사를 건네지만 니플러를 본 뉴트는 다급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알을 놓고 갔네요. 하필 이때 대출 상담 차례가 되었다며 제이콥의 이름이 불리죠. 어쩔 수 없이 알을 주머니에 넣곤 들어가게 됩니다. 뭔가 불안하네요. 무슨 일을 하냐는 은행장의 말에 군인으로 파병되었었고 현재는 귀국 후에 통조림 공장에서 일을 한답니다. 그리고 가방을 열고 할머니의 비법으로 만든 빵을 권하죠. 대출을 받아 빵집을 열고 싶어 하지만 담보가 있냐는 은행장의 말에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은행이 자선사업은 아니란 말을 듣고 상담이 끝나버리네요. 뉴트는 니플러를 쫓고 있습니다. 잡히기 싫었던지 잘 도망가네요. 이때 상담을 마치고 나온 제이콥은 뉴트를 보고 다급히 부릅니다. 놓고 간 알이 부화 중이라 하죠. 니플러를 쫓아야 하지만 이게 더 급한 일인지 마법 지팡이를 꺼내게 됩니다. 제이콥을 끌어당기고 순간이동으로 자리를 이동하죠. 그리고 부화되는 알을 지켜보는 뉴트. 제이콥도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나 보네요.
뉴트는 알에서 부화한 오케미를 다시 가방에 넣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도 나오고 난리네요. 그리고 이때 금고 안으로 들어가는 니플러를 보게 되죠. 마법을 써 금고를 열던 도중 은행장에게 들켜 경보가 울리게 됩니다. 손쉽게 은행장을 얼리곤 금고를 열어 안으로 들어가죠. 볼수록 귀엽네요. 결국 뉴트에게 잡히고 훔친 보석들을 털리게 됩니다. 경비들이 오자 제이콥과 함께 순간이동으로 탈출하는 뉴트. 하지만 티나가 모두 보고 있네요. 뉴트는 제이콥에게 너무 많은 걸 봤다며 잠깐 서 있어 달라 하죠. 기억을 지우려나 보네요. 하지만 가방을 휘두르곤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뉴트에게 다가오는 전직 오러 티나. 뉴트는 그냥 지나가려 하지만 티나는 순간이동을 써버리죠. 안전한 곳으로 와서 티나는 누구인지 니플러를 왜 은행에 풀어줬는지를 묻습니다. 고블린들은 니플러의 특성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도 하기에 뉴트를 오해하는 것 같네요. 고의가 아니었다는 뉴트에게 지금은 최악의 시기이고 비상사태라 하죠. 그리고 미국 마법의회에 데리고 가야겠다 합니다. 수사관, 그러니까 오러냐 묻는 뉴트. 전직 오러이기에 대꾸는 안 하네요. 상황을 모두 지켜본 그 노마드는 잘 처리했냐 묻지만 대답 없는 뉴트를 보곤 일이 커졌음을 직감한 듯합니다. 법규를 위반했다며 체포하겠다 하죠. 결국 마법의회 건물까지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선 신비한 동물을 못 키운다며 모든 사업장은 1년 전에 폐쇄됐다 하죠. 이때 마법의회 1층에 있는 마법 노출 위험 표시기가 보입니다. 아직은 미스터리 사태 발생을 가리키고 있네요. 신기한 곳이네요. Major Investigation Department. I got a Section 3A. 아무튼 엘리베이터를 타고 수사본부로 향하게 됩니다. 피커리는 며칠 전 뉴욕 한복판에 건물이 무너진 사건이 그린델왈드의 유럽 테러와 연관됐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합니다. 하지만 마법안보부 장관 그레이브스는 신비한 동물의 짓이라며 사람의 짓이 아니라 하죠. 피커리는 정체가 무엇이든 간에 노마짓들이 위협을 느끼고 자신들이 노출되면 전쟁이 일어날 거라 합니다. 이때 들어온 티나와 뉴트. 티나에게 더 이상 오러가 아니라며 이곳에서 당장 나가라 하죠. 결국 아무런 보고도 못한 채 자신의 사무실로 왔습니다. 여기에서 뉴트에게 지팡이 허가증은 신청했는지, 지금은 무슨 일을 하는지 등등을 묻죠. 지팡이 허가증은 몇 주 전 우편으로 신청했고 지금은 신비한 동물에 대한 책을 쓴다 답합니다. 박멸 가이드북이냐는 티나에게 죽이지 말고 이해하고 보호하자는 내용이라 하죠. 이때 티나의 상관 에버나티가 왔습니다. 또 세일럼해를 미행할 거냐며 닥달하죠. 이때 이곳으로 오고 있는 그레이브스를 발견하곤 티나는 뉴트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가방 속에 있던 신비한 동물이 탈출해 은행이 난장판이 됐다는 보고를 하죠. 가방을 보자는 그레이브스. 그 자리에서 열어보지만 제이콥이 만든 빵이 들어있었습니다. 아까 바뀐 모양이네요. 가방이 바뀐지도 모른 채 집으로 향하던 제이콥. 대출도 안 되어서 다시 통조림 공장으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집에 와서 좀 쉬려던 중 가방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가방이 열리며 여러 동물들이 튀어나옵니다. 제이콥은 두더지 쥐처럼 생긴 머트랩에게 물리게 되고 집은 어떤 동물로 인해 박살나버리고만 해요. 한편 셀럼회의 본부입니다. 커다란 단체인 줄 알았지만 다소 허름한 교회에 본부를 두고 있었네요. 문을 열고 종을 울리니 거리에 나가 있던 아이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배고픈 아이들에게 전단지를 돌려 전도를 시키는 대가로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죠. 일단 좋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길을 걷고 있는 두 사람. 티나는 제이콥의 기억을 못 지웠다며 큰일이라 합니다. 이때 자신의 가방에서 빠져나간 곤충을 닮은 빌리 위그를 보게 되죠. 그리고 빌리 위그를 찾아 코너를 도니 건물이 폭파된 일로 소란스러워진 거리가 보입니다. 뉴트는 몰래 건물 안으로 올라가네요. 그리고 폭파된 건물에서 쓰러져 있는 제이콥을 발견합니다.
마법으로 부서진 건물을 원상복귀시키던 도중 티나도 들어오게 되죠. 티나는 제이콥의 상태를 보려 하지만 제이콥의 몸에서 머트랩이 나와 놀라 자빠집니다. 별거 아니라며 그냥 머트랩이라는 뉴트. 이어 제이콥의 기억을 지우려 하지만 증인으로 필요하고 심지어 다쳤다며 지우면 안 된다 하죠. 뉴트는 머트랩에게 물리면 가끔 항문에서 불꽃이 나오니 증상이 지속되는 48시간 동안 자신이 데리고 있겠다 합니다. 그건 또 안 된다는 티나. 미국의 마법사회에선 노마지와 엮이면 안 된다는 법이 있기에 그런 듯합니다. 둘 다 자신과 함께 이동하자 하죠. 여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잡히지 않은 신비한 동물 데미가이즈. 몸을 투명하게 바꿀 수 있기에 사람들 몰래 사과를 훔쳐먹으며 길가를 걷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케미 한 마리가 창문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네요. 공간의 크기에 따라 몸의 사이즈가 바뀌는 신비한 동물이죠. 뉴욕의 가장 큰 신문사에 온 메리 베어본. 자신이 입양한 아이들과 함께 왔습니다. 안내를 하고 있던 랭던은 신문사 회장의 차남이죠. 중요한 회의 중이라며 못 들어오게 하지만 무시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대박 뉴스를 물어왔다는 차남 랭던에게 형과의 일로 바쁘다 하죠. 랭던의 형 쇼우는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입니다. 회장은 큰아들만 편애하며 랭던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기다리고 있던 메리는 도시 전역에서 일어나는 해괴한 일들이 마법사들의 짓이라 하죠. 돈도 안 받을 테니 신문사의 영향력으로 수백만의 구독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그냥 나가라 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연락을 달라 하곤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돌립니다. 티나의 집에 도착한 세 사람. 마법이 확실히 편해 보이네요. 이때 티나의 동생 퀸이가 인사를 건넵니다. Want to put something on, Queenie? 옷을 걸쳐 입는 퀸이를 보고 한눈에 반한 모양이네요. 간단하게 뉴트는 국제 비밀 법령을 위반한 범죄자이고 제이콥은 노마지라 소개하는 티나. 퀸이는 의자에 쓰러지는 제이콥을 보곤 하루 종일 굶은 것 같다며 딱하다 합니다. 게다가 빵집을 열 대출을 못 받았다며 안타까워하네요. 사실 퀸이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죠. 다만 영국인들은 억양 때문에 읽기가 힘들다 합니다. 아무튼 식사를 준비해 줄 테니 기다리라 하죠. 한편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는 크레덴스.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그레이브스를 발견합니다. 사실 크레덴스는 메리의 양아들이면서 세일럼회에 몸담고 있지만 마법 세계를 동경하는 남자아이였죠. 마법의 가르침을 주는 대신 한 아이를 찾아달라는 그레이브스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레이브스를 돕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환영에서 10살이 안 돼 보이는 어떤 꼬마의 엄청난 힘이 보였다며 빨리 찾으라 하지만 크레덴스는 너무 애매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레이브스는 그 아이가 크레덴스와 같이 있는 게 보였으니 찾을 수 있을 거라 하죠. 식사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와 잘 준비를 하는 두 사람. Toilet's down the hall to the right. 티나가 나가자 뉴트는 침대에서 바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제이콥에게 따라오란 신호를 보내네요. 그렇게 제이콥도 가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가방처럼 보이지만 공간 확장 마법이 걸려있는 마법의 가방이었죠. 뉴트는 제이콥에게 머트랩에게 물린 게 확실하다며 약을 만들어주겠답니다. 만든 약은 상처 부위에 발라주게 되죠. 곧 땀과 경련이 멈출 거라 하곤 고기 덩어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스우핑 이불을 짜내어 독을 뽑아내네요. 재빠른 동물이라며 스우핑 이불에 독을 희석하면 나쁜 기억을 없애는데 유용하다 하죠. 귀엽네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자 말도 안 되게 넓은 공간이 펼쳐집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전설에 나오는 썬더버드가 있었죠. 사실 썬더버드를 고향에 데려다 주러 미국에 온 거라며 이집트에 밀매되어 묶여있는 것을 보곤 구출해 왔다고 합니다. 원래의 고향인 애리조나 야생에 꼭 풀어주겠다고 약속하는 뉴트. 정말 착한 사람이네요. 그리고 어디론가 신호를 보내자 저 멀리서 그래폰이 달려옵니다.
마지막 남은 암수 한 쌍이었다며 자신이 구하지 않았으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졌을 거라 하네요. 제이콥은 뉴트가 동물들을 구하고 돌보고 보호해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뉴트를 따라 가방 속 공간을 둘러보게 되죠. 뉴트는 손 위에 보호 트러크를 놓고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은 피켓이고 감기가 걸려서 이놈을 품고 다녔다 하네요. 집에 가라 하지만 떨어지기 싫은 모양입니다. 데리고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다음은 오케미의 둥지입니다. 아까 제이콥의 손에서 부화한 오케미를 보여주죠. 알껍질이 은이라 가격이 나가는 탓에 사냥꾼들이 종종 둥지를 약탈한다 하네요. 이 외에도 수많은 동물들이 보입니다. 혼자 주변을 둘러보던 도중 검은 무언가를 본 제이콥. 자신도 모르게 끌려가듯 다가가죠. 뉴트가 물러서라 말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네요. 이건 신비한 동물이 아닌 옵스큐러스라는 존재라며 뉴욕 도심을 쑥대밭으로 만든 것도 또 다른 옵스큐러스라 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사악한 종족인 인간 수백만이 사는 곳에 있으니 더 불안할 거라며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찾아야 한다 합니다. 그리고 동물 하나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고 들판과 나무, 물 웅덩이를 좋아하는 동물이 어디로 갔을지 의견을 구하게 됩니다. 뉴욕에선 센트럴파크밖에 없다는 제이콥에게 지금 당장 가보자 하죠. 식사와 잠자리까지 제공했는데 인사도 못하고 가면 안 될 것 같다 하지만 증상이 나아지는 아침 티나가 제이콥의 기억을 지울 거라 말해줍니다. 기억 못할 것을 아쉬워하네요. 일단은 알겠다며 뉴트를 도와주기로 합니다. 두 사람은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뉴트는 제이콥에게 빵집을 하려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를 물어보죠. 현재 미래가 없는 통조림 공장에서 박봉을 받으며 메말라가고 있다며 빵을 만들어 행복을 전하고 싶다 합니다. 다만 담보가 없어 대출을 받지 못했다며 빵집은 힘들 거라 하죠. 뉴트에겐 직업이 무엇인지를 되묻는 제이콥. 우크라이나와 아이언밸리, 동부전선에서 용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더 이야기하던 도중 바닥에 떨어진 보석들을 발견하게 되고 흔적을 따라가 리플러를 찾게 되죠. 귀엽네요. 아련해 보입니다. 다행히 리플러를 잡았지만 아직 신비한 동물 2종이 남았다 하죠. 그런데 바로 경찰들이 출동했고 오해받을 만한 상황입니다. 말도 안 되게 사자가 나타나네요. 경찰들이 한눈을 판 사이 순간이동으로 사라지게 되죠. 두 사람은 공원으로 오게 되고 뛰어가는 타조까지 보게 됩니다. 뉴트는 두개골이 박살날 수도 있다며 투구를 건네주네요. 흔적을 따라온 곳은 동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 갑옷까지 입혀주네요. 자신들이 찾는 건 에런펀트 머스크라며 지금 짝짓기 철이라 짝을 찾는 중일 거라 하죠. 그리고 에런펀트의 페로몬을 몸에 바르기 시작합니다. 이 향기를 좋아한다네요. 뉴트는 앞으로 나서 가방을 열어놓곤 구애에 춤을 추게 됩니다. 효과가 있네요. 가방에 들어가기 직전 제이콥이 액체를 흔드는 바람에 에런펀트가 반응하게 되죠. 망했네요. 에런펀트를 피해 밖으로 도망가는 제이콥. 나무에 매달려 버티게 되지만 에런펀트는 생각보다 똑똑했죠. 얼어붙은 호수 위로 도망칠 수밖에 없네요. 이때 순간이동으로 나타난 뉴트가 가방을 에런펀트에게 가져다 듭니다. 그렇게 붙잡게 되죠. 두 사람은 더 친해진 모습이네요. 뉴트와 제이콥이 사라진 것을 안 티나가 두 사람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으로 들어간 틈을 노려 문을 잠궈버리죠. 한편 대통령 후보이자 상원 의원 쇼를 위한 행사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무대 위에 서게 되죠. 같은 시각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옵스큐러스가 보입니다. 가방을 들고 가던 티나도 뭔가 이상한 기척을 느꼈네요. 하필 옵스큐러스가 온 곳은 행사장이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죠. 무대 위에 있던 쇼우는 공격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사라지는 옵스큐러스. 쇼우의 아버지는 망연실색한 표정을 짓습니다. 방금 전에 있던 사건으로 마법 노출 위험 표시기는 비상 상황을 가리키네요. 마법 의회에서도 비상 소집이 걸렸습니다. 각국 마법 정부 수장들이 모여 회의 중인 가운데 티나는 중요한 일이라며 회의실로 들어오죠. 분위기가 안 좋네요. 피커리는 회의를 방해할 만큼 중요한 일이냐 묻게 되고 티나는 맞다며 신비한 동물들이 탈출한 상황을 보고하죠. 영국 마법사가 신비한 동물들이 든 가방을 들고 뉴욕으로 왔고 유감스럽게도 일부가 도망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제 입국했다는 소리에 그걸 노마지가 죽고 난 후 보고하냐며 오히려 다그치죠. 어디 있냐 묻자 티나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노크하게 됩니다. 잠시 뒤 가방 안에서 나오는 류트. 다들 류트를 보고 전쟁 영웅 테세우스의 동생이라며 놀라하죠. 강력한 오러이자 명성까지 보유한 형이 있었나 보네요. 옆엔 류트의 동물에게 물린 노마지라 소개합니다. 노마지란 말에 다들 놀라며 얼른 기억을 지우라 하죠. 이때 마법사들이 띄워놓은 죽은 쇼우의 영상을 본 류트. 이건 신비한 동물의 짓이 아니라 합니다. 바로 옵스큐러스의 짓이라 하죠. 피커리는 상상력이 지나치다며 미국엔 옵스큐러스가 없다 하네요. 그리고 가방을 압수하고 세 사람 모두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위험한 동물은 하나도 없다며 해치지 말아달라 하지만 그건 자신들이 판단하겠다는 답을 듣곤 감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티나는 동물들 잃은 유감이라며 사과를 하네요. 사람보다 동물을 좋아하는 뉴트인지라 표정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이때 옵스큐러스에 대해서 말해달라는 제이콥에게 수세기 동안 발견되지 않은 존재이지만 석 달 전에 수단에서 봤다는 이야기랍니다. 과거 노마지들이 마법사를 사냥했던 시절 어떤 어린 마법사들은 자신들의 마법을 숨겨 목숨을 부지하려 했다 하죠. 힘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운 대신 옵스큐러스라는 것을 만들어낸 거라네요. 통제 불능의 어둠의 힘인데 갑자기 나타나 테러를 가한다 합니다. 옵스큐러스를 만들어낸 아이들이 10살을 넘긴 기록은 없다며 자신들이 수단에서 만난 아이는 8살 때 죽었다 하네요. 그럼 쇼우를 죽인 게 10살도 안 되는 꼬마냐 묻는 제이콥. 류트는 대답을 못합니다. 아이들은 오늘도 밥을 먹곤 전단지를 돌리러 나갑니다. 버리면 다 안다는 말과 수상한 걸 보면 꼭 말하라 당부하네요.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전단지를 가지고 밖으로 나온 메리의 막내딸 모데스티. 눈치를 보더니 하늘의 전단지를 모두 던져버립니다. 수상해 보입니다. 결국 티나와 뉴트는 다른 곳으로 끌려갑니다. 제이콥에게 알게 돼서 좋았다며 빵집을 꼭 열길 바라겠다고 마지막 인사를 건네죠. 두 사람을 신문하는 그레이브스. 뉴트의 기록을 조회했고 사람을 죽일 뻔해서 호그와트에서 쫓겨났다 하네요. 여기에서 1부를 마칩니다. 다음 내용은 2부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신비한 동물사전 2부입니다. 뉴트의 기록을 조회했고 사람을 죽일 뻔해서 호그와트에서 쫓겨났다 하네요. 뉴트는 그저 사고라고 합니다. 그레이브스는 왜 덤블도어 교수가 뉴트를 그토록 아끼고 보호하려 했는지를 묻네요. 자신도 모른다며 동물들이 풀려난 것도 모두 사고라 하죠. 그런데 고의로 마법 사회를 노출시켜서 인간과 마법사의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 거 아니냐 합니다. 자신은 그란델왈드의 추종자가 아니라 반박하지만 그럼 이건 뭐냐며 가방 안에 있던 옵스큐러스를 보여주죠. 오해할 만한 상황이기에 티나에게 오해라며 수단 꼬마를 살리려고 몸에서 분리한 거라 합니다. 가방 밖에선 오래 살아남지 못하기에 집에 가져가서 연구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다 하죠. 속일 생각하지 말라며 뉴욕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혼란을 일으키려고 뉴욕에 온 거 아니냐는 그레이브스. 그리고 동료 마법사들을 배신한 죄로 사형에 처한다 합니다.
티나도 공범이니 같은 벌에 처한다 하네요. 대통령에겐 자신이 보고하겠으니 바로 집행하라 하죠. 의회에서 일을 하던 퀸이는 언니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사형장에 끌려온 두 사람. 티나 먼저 사형이 집행되죠. 머리에서 좋은 기억을 뽑아내어 보여주군 살아있는 죽음의 약에 들어가며 사형이 진행되는 것 같네요. 한편 끌려가는 제이콥을 본 퀸이 동료에게 자신이 노마즈의 기억을 지우겠다 합니다. 당연히 자격이 없다며 거절하지만 애인 몰래 바람을 피우지 않냐며 자신에게 맡기면 눈 감아주겠다 하죠. 그렇게 제이콥을 무사히 빼내게 됩니다. 언니가 위험하다며 가방이 어디 있는지를 묻게 되고 그레이브스가 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네요. 자신의 기억을 안 지우냐는 질문에 한 팀인데 무슨 소리냐 묻습니다. 의자에 앉혀져 환영을 보고 있는 티나. 그런데 과거의 다른 기억이 보여지죠. 예전 메리는 크레덴스에게 폭력을 휘둘렀었고 이를 본 티나가 마법으로 크레덴스를 지켜줬었던 일이 있었네요. 저 일로 오러에서 해임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티나는 정신이 돌아온 듯 보이죠. 묶여있던 뉴트. 항상 데리고 다녔던 피켓이 나와 수갑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레이브스의 방으로 들어가려 하지만 봉인이 튼튼하게 되어 있어서 열리지가 않나 보네요. 뉴트의 기억이 뽑히려는 찰나 반격이 시작됩니다. 다행히 스우핑 이불이 있었네요. 하지만 티나는 위험해 보입니다. 문이 열리지 않자 제이콥이 발로 차 열어버리네요. 그리고 가방을 획득하게 됩니다. 티나의 의자는 가라앉고 있었고 거리가 멀어 뛰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스우핑 이불이 앞에 떨어지는 순간 발판 삼으라며 자신을 믿으라는 뉴트. 그리고 신호를 받아 뛰어 살아남게 되죠. 하지만 오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스우핑 이불의 도움을 받으며 탈출을 이어가네요. 그리고 가방을 가지고 온 일행과 마주치게 됩니다. 모두 가방에 들어가라 하죠. 세 사람은 가방에 들어갔고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고 있는 퀸이가 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레이브스는 크레덴스를 찾아왔습니다. 꼬마를 찾았냐 묻는 그레이브스. 못 찾겠다는 크레덴스에게 손을 보자 하곤 메리에게 학대당한 상처를 치료해줍니다. 꼬마만 찾으면 과거의 고통은 싹 사라질 거라네요. 그리곤 자신의 신복에게만 주는 거라며 목걸이를 채워주게 되죠. 목걸이를 만지면 자신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합니다. 그리고 이 일만 해내면 마법사회의 존경을 받게 될 거라는 그레이브스. 그런데 환영에 나왔다던 꼬마를 왜 찾는 걸까요? 뭔가 수상합니다. 무사히 건물 옥상으로 도망친 사람들. 뉴트는 자신의 가방에서 빠져나간 데미가이즈를 못 찾았다고 합니다. 데미가이즈가 마지막이라 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게 문제라 하죠. 티나는 도움을 줄 사람이 있다며 과거 자신이 오러일 때 정보원이었던 날라크라는 고블린이 있다 합니다. 부업으로 동물들을 거래했으니 뭔가 알 수도 있을 거라 하죠. 그렇게 날라크가 운영하고 있다던 술집으로 향하네요. 술집 앞에 도착한 사람들. 마법을 써 신호를 보내니 사람이 나오네요. 그렇게 날라크의 술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요정들도 보이고 거인들도 보이네요. 과거 정보원이었다던 날라크를 기다리던 중 뉴트는 아까 죽음의 약에 비춰진 영상에 대해 묻습니다. 세일럼의 소속 남자아이를 보호하는 장면을 봤다며 말해줄 수 있는지를 묻죠. 남자아이는 크레덴스라며 양엄마에게 학대를 받는다는 티나. 입양한 애들을 다 싫어하는데 특히 크레덴스에게 더 그렇다 합니다. 추종자들이 보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크레덴스를 지키기 위해 공격했고 그 일로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기억을 지웠다 하죠. 그리고 자신은 오러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네요. 이때 날라크가 다가옵니다. 벌써부터 소문을 들었는지 괴물이 가득한 가방을 가지고 있냐 묻는 날라크. 뉴트는 잃어버린 동물이 있다며 목격자나 흔적을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 하지만 뉴트에게 거액의 현상금이 걸렸다며 자신이 도와야 할 이유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뉴트가 금화 두 입을 건네지만 마법의회가 더 많은 돈을 제시했다며 거절하죠. 달 전용 망원경을 꺼내보지만 그건 역시 5개나 있다고 합니다. 이때 피켓을 보고 관심을 보이는 날라크. 자물쇠를 따는 녀석이 맞냐며 걔를 데리고 가겠다 합니다.
안 된다 하자 꼭 살아남길 바란다 하곤 자리에서 일어나죠. Alright, 알았다며 어쩔 수 없이 피켓을 건네게 됩니다. pick it. 마음이 아프네요. 랄라크는 보이지 않는 뭔가가 5번가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며 레이시스 백화점에 가보라 합니다. One last thing. 하나만 더 알려달라며 그레이브스에 대해 말해달라는 뉴트. Here's a 랄라크는 그러다 죽을 수 있다며 더 이상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이때 오러들이 술집을 급습하죠. 랄라크가 뒤통수를 쳤던 거였네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어버린 술집. 뉴트는 겁먹어 보이는 피켓을 다시 회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사람 모두 순간이동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한편 그레이브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단서를 찾는 크레덴스. 동생 모데스티가 숨겨놓은 지팡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들켜버렸네요. 이게 어디서 났냐며 물어보지만 장난감이라며 돌려달라 합니다. 이때 들어온 메리. 분위기가 안 좋네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팡이를 부숴버립니다. 부서지는 게 진짜 장난감이었나 보네요. 엄마라고 부르는 크레덴스에게 무슨 소리냐며 크레덴스의 진짜 엄마는 사악하고 비정상적인 여자였답니다. 이때 모데스티가 나서 자신의 지팡이라며 오빠는 잘못이 없다 하죠. 그리고 크레덴스를 때리려 쥐었던 벨트가 떨어지고 맙니다. 마법을 쓴 모양이네요. 마법사들을 극혐하는 메리이기에 공포에 질린 모습이죠. 그리고 나타난 옵스큐러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랄라크가 말해준 백화점으로 온 사람들. 그래도 제대로 된 정보였나 보네요. 데미가이즈는 얌전하지만 가끔 화가 나면 물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팀을 나눠 잡기로 하죠. 저게 본 모습이었네요. 데미가이즈의 눈은 확률의 기초에 곧 일어날 일들을 볼 수 있다는 뉴트. 그래서 더더욱 잡기 힘든 것 같습니다. 데미가이즈가 뭘 하는 거냐는 질문에 아기를 돌보는 것 같다며 자신이 동물들 숫자를 잘못 셌다 하죠. 오케미가 한 마리 더 남아 있었습니다. 훈훈하네요. 공간에 맞춰 크기가 바뀌기 때문에 거대해져 있습니다. 이때 미래를 보는 데미가이즈. 오케미가 날뛰는 것을 보게 되고 정말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오케미를 진정시키기 위해 올라탄 뉴트는 주전자와 벌레를 찾아달라 부탁합니다. 다행히 벌레와 주전자를 확보했네요. 오케미가 바퀴벌레에 집중한 사이 뉴트의 말대로 주전자를 향해 던지게 되죠. 바퀴벌레를 받으려 뛰는 티나. 다행히 주전자에 받아지게 됐고 오케미는 바퀴벌레를 먹기 위해 주전자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잡게 되죠. Here she comes. 모든 동물들이 복귀하였습니다. 다들 집으로 돌아와 행복해 보이네요. 이때 액자 하나를 보곤 누구냐 묻는 퀸이. 뉴트는 아무도 아니라 답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읽은 퀸이가 레타 레스트랭이라는 이름을 부르죠. 예전 그 가족에 대해 들어봤다는 퀸이에게 마음을 읽지 말라 부탁합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쉽게 읽혀진다 하네요. 그리고 레타는 받을 줄만 아는 여자라며 줄 줄도 아는 사람을 만나라 조언을 해주죠. 이때 갑자기 썬더버드가 반응을 합니다. 위험을 감지한 거라며 일이 터진 것 같다 하죠. Danger. 그레이브스는 크레덴스를 찾아왔습니다. 집은 이미 박살나 있었죠. 쓰러져 울고 있는 크레덴스를 발견하곤 숙주는 어디 있는지를 묻습니다. 여동생이 숙주였을 거라며 여동생을 구하기 위해선 찾아야 한다네요. 크레덴스와 함께 온 곳은 모데스티가 입양되기 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모데스티의 가족은 12명이었고 지금도 친형제들을 그리워한다네요. 그런데 그레이브스는 크레덴스가 스퀴비란 말을 합니다. 마법사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마법을 쓸 수 없는 사람을 뜻하죠. 처음 봤을 때부터 스퀴비란 걸 알아봤다며 메리가 죽었으니 그걸로 만족하고 살으라 합니다. 더는 쓸모없다 하네요. 그냥 이용한 거였죠. 그레이브스는 안으로 들어가 모데스티를 찾게 됩니다.
겁에 질린 듯한 모데스티. 이때 옵스큐러스가 온 듯 벽이 갈라집니다. 그런데 진짜 숙주는 크레덴스였네요. 보통 10살이 되기 전에 죽는다 했으니 못 알아볼만 했죠. 크레덴스는 그레이브스를 친구라 생각했고 믿었다며 이젠 그러고 싶지 않다 합니다. 그리고 옵스큐러스와 동화되어 건물 밖으로 나가 폭주하게 됩니다. 뉴트는 지금까지 본 옵스큐러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라 하죠. 그리고 자신이 막아야겠다 생각했는지 자신이 안 돌아오면 동물들을 잘 봐달라며 필요한 건 모두 적었단 노트와 함께 티나에게 건네줍니다. 티나는 퀸이에게 건네주고 잘 돌봐달라 하죠. 다시 퀸이는 제이콥에게 건네주고 떠나려 하네요. 제이콥은 퀸이를 붙잡곤 한 팀이라 하지 않았냐며 같이 가자 합니다. 어느덧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진 듯 보이네요. 뉴욕 도심은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혼비백산하며 도망가고 있네요. 옵스큐러스를 그토록 오래 품고도 살아남은 건 기적이라며 자신과 함께 세상을 바꾸자는 그레이브스.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때 도착해 상황을 파악 중인 뉴트. 크레덴스가 숙주였다며 힘이 강력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았을 거라 합니다. 티나는 크레덴스를 구해달라 하죠. 크레덴스를 공격하고 있던 그레이브스를 말리는 티나. 두 사람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레이브스가 한 단계 위네요. 상황을 보고받은 피커리는 오러들에게 수습을 지시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죠. 뉴트가 도와주겠다며 막아서 보지만 크레덴스는 폭주하고 있습니다. 크레덴스를 따라가지만 오러들이 도착해 크레덴스를 공격하죠. 인간들도 속수무책입니다. 난장판을 만들고 나서 이제서야 크레덴스의 모습이 보이네요. 뉴트도 크레덴스의 모습을 보고 그 아래의 지하철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이 피커리가 보낸 오러들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장막을 치고 있네요. 피커리도 도착하게 되고 장막은 완성되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기자들도 몰려왔네요. 뉴트는 크레덴스를 잡고 말을 걸어봅니다. 해치려는 게 아니라 도와주러 온 거라며 얼마 전 너랑 똑같은 사람을 만났다 하죠. 어린 여자애였는데 마법을 쓴다는 이유로 벌을 받고 갇혀 있었다 하는 뉴트. 그러자 크레덴스가 모습을 보입니다. 뉴트의 진정성을 느끼고 마음을 연 듯 보이네요. 하지만 그레이브스가 나타나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도 지하철에 치일 뻔한 크레덴스를 구해주네요. 죽일 마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뉴트는 예외입니다.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 보이죠. 혼란스러워하던 크레덴스는 다시 옵스큐러스화 되어집니다. 폭주가 시작되네요. 이때 티나가 오게 되고 크레덴스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과거 티나가 구해준 기억이 지워졌지만 어째선지 반응을 보이는 크레덴스.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안다고 하자 다시 크레덴스의 모습이 보여지죠. 그리고 그레이브스가 크레덴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지켜주겠다 합니다. 그레이브스는 아니라며 듣지 말라 하네요. 이때 피커리와 오러들이 도착했습니다. 티나와 그레이브스가 말리지만 크레덴스를 공격하게 되고 그렇게 크레덴스는 폭발하여 죽고 말죠. 오러들과 피커리에게 무슨 짓을 한지 아냐 다그치는 그레이브스. 피커리가 자신의 지시로 한 거라 하지만 그레이브스는 더 이상 머리를 조아리지 않겠다 하곤 돌아섭니다. 피커리는 그레이브스의 지팡이를 압수하고 체포하라 지시하죠. 장막이 세워지자 뒤돌아서서 반격하네요. 이때 스우핑 이불을 써 그레이브스를 막아서는 뉴트. 지팡이까지 뺐는데 성공하죠. 뉴트는 변신 마법을 푸는 주문을 외웁니다. 그레이브스의 본 모습이 보여지네요. 사실 그가 그린델왈드였죠. 그렇게 그린델왈드는 체포되어집니다.
마침 퀸이와 제이콥도 와네요. 가방도 뉴트에게 전달되어지죠. Thank you. Actually, 그리고 뉴트에게 미안하다 사과를 하는 피커리. 다만 마법사에는 노출됐고 도시 전체의 기억을 지우진 못할 거라 합니다. 하지만 뉴트는 방법이 있다 하네요. 바로 썬더버드를 꺼내게 됩니다. 애리조나에 갈 때까지 같이 있고 싶었지만 지금은 유일한 희망이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뉴트. 기억을 지우는 스우핑 이불의 독을 던져주죠. 날씨를 조종할 수 있는 썬더버드가 하늘로 올라가 비구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스우핑 이불의 독을 비에 섞어 도시 전체에 뿌려버리네요. 모여있던 사람들도 비를 맞곤 나쁜 기억이 사라진 채 각자 갈 길을 가게 되죠. 스우핑 이불의 독은 특히 나쁜 기억을 효과적으로 지운다 했었죠. 오러들도 도시로 나가 부서졌던 도시를 재건합니다. 피커리는 빚을 졌다며 이제 가방을 가지고 뉴욕을 떠나랍니다. yes, Madam President. 제이콥이 떠올랐는지 예외는 없다며 기억을 지우라 하네요. 작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제이콥은 이게 최선이고 이해한다 하죠. 그리고 뉴트에게 자신을 왜 데리고 다녔는지를 묻습니다. 제이콥이 좋았고 친구이지 않냐 답하네요. 제이콥에게 사랑에 빠졌던 퀸이는 어딜 가서도 앞으로 제이콥 같은 남자를 못 만날 거라며 아쉬워합니다. 많이 슬프네요. 제이콥은 뒷걸음질 치며 결국 비를 맞게 됩니다. 기억을 잃어가던 도중 퀸이는 마지막 키스를 해주게 되죠. 아쉽습니다. 시간이 지나 통조림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 제이콥. Oh, so sorry. 이때 나타난 뉴트와 부딪히게 되죠. 자신의 가방을 다시 들고 가려 하지만 무거워서 들리지가 않습니다. 열어보니 오케미의 알껍질이 가득 들어 있었고 뉴트가 남긴 편지가 있었네요. 통조림 공장에서 일하긴 아깝다며 이 껍질들로 대출을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뉴트는 미국을 떠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네요. 티나는 대통령에게 잘 말해준 덕에 오러로 복직하였다며 고맙다 합니다. 그리고 전에 말했던 신비한 동물사전 출판을 기대하겠다 하죠. 놀란 듯 보이는 뉴트는 나중에 직접 책을 전해줘도 되겠냐 묻습니다. 티나는 웃는 얼굴로 꼭 그렇게 해달라 하네요. 답을 듣곤 돌아서 배에 탑승하는 뉴트. 잠시 멈추지만 뒤돌아보지 않고 탑승하네요. 제이콥은 대출을 받아 코얼스키 빵집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붐빌 정도로 장사가 잘 되네요. 그런데 빵들이 모두 신비한 동물들의 모양이었죠.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냐는 손님의 질문에 모르겠다며 그냥 떠오른다 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 손님으로 온 퀸이를 보게 되죠. 제이콥에겐 나쁜 기억이 아닌 좋은 기억이기에 어느 정도 남은 걸까요? 그렇게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영화 신비한 동물사전이었습니다. 영화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월드의 범죄입니다. 1927년 뉴욕 1편의 시점에서 6개월 후의 이야기죠. 그린델월드는 미국 마법의회에 6개월째 수감되어 있습니다. 주변을 날던 파리 한 마리가 그린델월드 주변에 처진 장막에 부딪혀 재가 되어버리네요. 강력한 주문 같습니다. 1편에서 나왔던 티나의 상사 에버나티도 보이네요. 이때 등장하는 교도소장 스펠먼과 피커리. 반년이나 지났으니 유럽으로 보내 제대로 된 재판과 처벌을 해야 한다는 스펠만에게 피커리는 불안하다고 합니다. 간수를 셋이나 구워 삶은 전적이 있다며 그린델월드의 혀를 잘라버렸다 하죠. 그래도 이송이 결정되었네요. 오러들에 의해 포박된 채로 감옥을 지나는 그린델월드. 죄수들은 그린델월드를 보고 환호합니다. 세스트라리 끄는 이송용 마차가 준비되고 모든 절차는 마친 듯 보입니다. 피커리는 절대 얕보지 말라며 다시 한번 당부하네요.
전편에서 티나의 상사로 나왔던 에버나티는 그린델왈드의 지팡이라며 가방을 꺼내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며 어떤 펜던트도 건네주죠. 잠시 뒤 출발하는 이송마차. 경호를 위해 4명의 오러들도 함께하네요. 마차를 지켜보던 에버나티는 무슨 꿍꿍이인지 마차 아래로 순간이동해 숨어들죠. 마차 안에도 2명의 오러와 스필먼이 그린델왈드를 지키고 있네요. 스필먼은 펜던트를 보여주며 혀가 없어 말도 못하지 않냐 조롱을 합니다. 갑자기 그린델왈드는 몸을 비틀게 되고 잠시 뒤 에버나티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죠. 마차 아래 숨어있는 에버나티가 그린델왈드였네요. 마차 위로 올라와 오러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손에 꼽는 실력을 가진 마법사이기에 역시나 오러들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있습니다. 마차 안의 오러들도 다를 바 없었네요. 스필만은 자신의 지팡이가 불타 없어지자 아까 받아들은 상자를 열게 되지만 지팡이가 아닌 추파카브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에버나티가 달려들며 펜던트도 떨어져 버리죠. 그린델왈드가 마차를 몰고 있네요. 마차 안에서 저항하는 오러들을 무력화하기 위해 물을 채워 달리는 그린델왈드. 그리고 따라오는 오러들에게 벼락을 유도해 내리꼽게 됩니다. 오러들이 나가 떨어지자 마차 문을 열고 진입을 시도하죠. 에버나티가 물고 있던 펜던트를 빼어들며 수고했다 하자 잘렸던 혀가 생기네요. 처음부터 수감되어진 것도 혀가 잘린 것도 모두 에버나티였습니다. 아직 마차 안에 남아있는 스필먼을 잡곤 마차 밖으로 밀어냅니다. 지팡이도 같이 떨어뜨려주곤 스필먼에게 쥐어주기까지 하죠. 덕분에 떨어지기 직전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마법사에 대한 불필요한 살생을 피하려 하는 그린델왈드의 성격을 알 수 있네요. 아무튼 그렇게 그린델왈드는 탈옥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런던의 영국 마법의회입니다. 출국 제한 문제로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뉴트. 귀여운 피케토 잘 지내나 보네요. 단추가 떨어지게 되고 서로 잡으려 달려드는 사이 전편에서 액자로 잠깐 보여줬던 레타 레스트랭이 다가옵니다. 뉴트의 첫사랑이었지만 현재는 뉴트의 형인 테세우스의 연인이 되었네요. 게다가 영국 마법부 소속이라 합니다. 이때 다가오는 테세우스. 테세우스는 동생인 뉴트에게 이번엔 제발 삐딱하게 굴지 말아달라 부탁합니다. 5번째라 잘 알고 있다는 뉴트에게 잘 참아달라 하죠. 그리고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출국 금지 해제를 요청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묻는 심사관에게 해외여행을 좋아한다고 답변하네요. 그리고 미국에 갔던 건 그저 신비한 동물과 관련된 책을 쓰려고 조사차 갔던 거라 하죠. 뉴욕을 박살내지 않았냐는 질문에 오해라며 더 이야기를 하려 하지만 테세우스가 눈치를 줍니다. 뉴트가 더 이상 변명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여행 허가의 조건이 있다며 제안을 하네요. 그건 영국 마법부에 들어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테세우스의 부서로 들어오라는 말에 오러는 자신과 안 맞다며 싫다고 하는 뉴트. 심사관들은 그린델월드가 오래 지켜온 머글 세상과의 평화를 깨려하고 마법 세계 일부가 동조하고 있다 합니다. 많은 순혈 마법사들이 머글들을 지배하는 세상을 꿈꾼다 하죠. 무슨 꿍꿍이인지는 몰라도 탈옥한 그린델월드는 크레덴스를 이용하려 한다네요. 크레덴스는 죽었다고 하지만 아직 살아있고 몇 달 전 뉴욕을 떠나 유럽 어딘가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크레덴스를 찾아내 죽이라는 소리냐 묻자 신비한 동물 사냥꾼인 군나르 그림손이 나타나죠. 뉴트가 거절할 것을 알았는지 자신이 대신 맡겠다며 크레덴스의 얼굴을 확인하네요. 자리를 박차나가는 뉴트에게 출국은 계속 금지라고 합니다. 따라 나온 테세우스에게 방법이 틀렸다는 뉴트. 자기는 어느 편도 아니라 하군 돌아섭니다. 테세우스는 뉴트를 불러세우곤 그래도 동생을 사랑하는지 포옹을 해주네요. 그리곤 감시가 붙었다며 귀띔을 해주게 되죠. 형은 형이네요. 프랑스 파리입니다. 그린델월드는 여기에 왔네요.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한 가정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안에 있던 사람들을 마법으로 처리해버립니다. 그리고 관 2개가 실려 나오죠. 그린델왈드는 당장 서커스에 가서 크레덴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라 지시합니다. 이제 인간들의 시대는 끝났다는 추종자 빈다. 마법사가 아니면 다 죽일 거냐는 질문에 노예로 쓸 인간들만 남겨놓을 거라네요. 마법사들의 생명은 존중하지만 인간들에겐 자비를 베풀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거리를 걷고 있는 뉴트의 뒤로 감시가 따라붙었습니다. 이를 눈치채고 마법을 써 시간을 벌어보네요. 그런데 허공에 떠있는 가죽장갑이 한 건물을 가리킵니다. 손을 내밀게 되고 악수를 하자 순간 이동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그곳에서 알버스 덤블도어를 만납니다. 전망이 좋다 하곤 런던 전역에 안개를 뿌리네요. 미국 마법의회에선 자신이 미국에 간 게 덤블도어와 관련되어 있다 생각한다 합니다. 뉴트에게 밀매된 썬더버드의 위치를 알려준 게 덤블도어였죠. 덤블도어는 늘 신비로운 새에 끌렸다고 합니다. 자신의 가문 사람들은 위기에 처하면 불사조가 나타난다는 전설이 있다 하죠. 증조부께서도 불사조 한 마리를 데리고 있었지만 돌아가신 후 사라졌다는 이야기까지 해줍니다. 하지만 뉴트는 썬더버드 말고도 자신을 뉴욕에 보낸 이유가 있을 거라며 진짜 이유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덤블도어는 사실 그린델왈드가 크레덴스를 찾을 거란 걸 알고 있었다 하죠. 그린델왈드는 오래전 크레덴스의 환영을 받고 그 옵스큐러스가 그린델왈드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을 죽였다 합니다. 그건 바로 덤블도어였죠. 뉴트라면 분명히 크레덴스를 죽이지 않고 구함으로써 그린델왈드의 무기를 빼앗을 줄 알았다네요. 크레덴스가 현재 파리에 있고 현재 친가족을 찾고 있다는 덤블도어. 그리고 순혈 마법사들은 크레덴스가 아기 때 실종된 프랑스 유명 가문의 후손이라 믿는다 합니다. 레타의 가문이냐 묻는 뉴트에게 소문이 그렇게 나고 있다 하죠. 옵스큐러스는 어린 마법사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기초되어 만들어진다며 크레덴스가 가족을 찾으면 사라질 거라네요. 그러니 뉴트에게 나서달라 합니다. 오랜 지인의 주소가 담겼다며 명함 한 장을 건네주죠. 파리에 있는 안전가옥이니 혹시 일이 틀어지면 그곳에 가 있으라 합니다. 그리곤 자리에서 일어나는 덤블도어. 뉴트는 출국이 금지된 상태라며 거기 갔다간 아즈카반에 갇힌다고 합니다. 안 된다는 뉴트에게 덤블도어는 뉴트가 권력과 유명세를 쫓지 않는다며 존경한다 하죠. 직접 가시면 안 되냐 묻자 자신은 그린델왈드와 싸울 수 없다며 꼭 뉴트여야만 한다 합니다. 대답이 없자 알겠다며 명함을 빼어들곤 가버리죠. 하지만 간 게 아니었네요. 명함을 다시 넣어주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뉴트. 누군가 들어온 줄 알았는데 새끼 니플러였네요. 여전히 귀엽습니다. 2마리의 니플러들을 챙기지만 1마리가 더 있었네요. 바로 사육장이 있는 지하로 내려가게 되고 뉴트의 조수인 번티에게 아기 니플러들이 또 나왔다고 알려줍니다. 잠시 청소하는 사이에 나왔다 하네요. 번티 역시 뉴트만큼이나 신비한 동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 같아 보이죠. 번티의 손에 있는 상처를 보곤 켈피를 치료하다 다친 것을 한 뉴트. 앞으론 자신이 하겠다며 퇴근하라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돕겠다 하네요. 겉옷을 벗곤 물속으로 뛰어들게 되고 잠시 뒤 켈피가 나타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변하는 동물이지만 기본적으론 말의 형상을 띈다네요. 켈피에게 올라타 진정시킨 뒤 물에 올라온 뉴트. 그리고 먹이와 연고를 발라주는 찰나 위층에서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마법부에 신고하냐 묻는 번티에게 괜찮으니 얼른 퇴근하라 하죠. 조심스레 올라와 주변을 살피게 되고 퀴니와 제이콥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는 뉴트에게 반가워하는 제이콥. 어떻게 기억이 남았냐 묻자 예전 뉴트가 말해준 것처럼 스우핑 이불의 독은 나쁜 기억을 없애는데 효과적이었던 것 같다 합니다. 처음엔 기억이 안 났지만 퀴니가 모든 것을 설명해줬고 다 떠올랐다 하네요. 간단히 인사를 마치고 뉴트는 티나를 찾지만 퀴니와 제이콥만 온 사실을 알게 됩니다.
티나가 보고 싶었는지 아쉬워하죠. 그런데 제이콥의 시선이 이상해 보입니다. 뭔가 주문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이네요. 아무튼 퀸이는 제이콥과 사귀는 것을 안 티나가 법을 들먹이며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 연락을 안 하고 있다 하죠. 그리고 그 당시 뉴트의 기사로 인해 언니가 예민해진 탓도 있다네요. 무슨 소리냐는 뉴트에게 잡지에 났다며 기사를 보여줍니다. 뉴트의 약혼자 레타와 그의 형 테세우스라는 기사였죠. 레타는 형의 약혼자라 하자 티나는 이 기사를 읽고 딴 남자를 만나버렸다 합니다. 오해를 했나 보네요. 아무튼 퀸이는 제이콥과 결혼을 할 거라 하죠. 평소보다 더 흥분해 있는 제이콥을 보곤 주문을 건 거냐며 속마음을 통해 퀸이에게 전달하는 뉴트. 억지로 데리고 온 거 아니냐는 뉴트의 속마음까지 읽곤 오해라 하네요. 뉴트는 주문을 풀 테니 결혼을 정말 원하는지 물어보자 합니다. 그리곤 제이콥에게 걸린 주문을 풀어버리게 되죠. 바로 약혼을 축하한다 말하자 무슨 소리냐며 제이콥은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모습을 보곤 퀸이는 짐을 싸 밖으로 나가버리네요. 아무튼 반가웠다 인사만 하고 제이콥은 퀸이를 쫓아 방으로 나갑니다. 뒤따라온 제이콥에게 퀸이는 남들과 똑같이 가정을 꾸리고 살고 싶다 하지만 제이콥은 골백 번 더 말한 이야기라며 안 된다 하죠. 자신과 결혼하면 퀸이는 감옥행위라 합니다. 퀸이가 위험해지는 건 원하지 않는다며 도리가 없다는 제이콥. 그런데 이때 퀸이는 제이콥에 미쳤다는 속마음을 읽게 되고 실망했다며 언니에게 가겠다 합니다. 잠깐 생각한 거라며 진심이 아니라 하지만 되돌릴 수가 없네요. 그렇게 퀸이는 사라졌습니다. 비까지 내리네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찢어진 엽서를 보곤 복원을 시켜보는 뉴트. 티나가 퀸이에게 보낸 엽서였고 티나가 파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동물들을 돌보고 있는 뉴트에게 제이콥이 찾아왔네요. I got my own problems. 번티에게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는 쪽지를 남긴 걸 보니 뉴트도 파리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뉴트의 가방 안에 오로로 임명되었다는 티나의 기사가 붙어있네요. 평소 티나를 그리워했겠죠. 뉴트는 티나가 파리에 있는 건 아마 크레덴스를 찾으라는 명령을 받은 걸 거라며 파리로 갈 거라 합니다. 제이콥 역시 퀸이가 티나에게 간다 말한 것을 떠올리곤 잘됐다 하죠. 뉴트는 번티에게 모든 동물들을 맡기는 건 무리일 거라며 리플러 가족이라도 데려가야겠다 합니다. 저번과는 다르게 자물쇠를 고쳤으니 괜찮을 거라네요. 리플러들을 모두 데려가게 되죠. 한편 프랑스 파리입니다. 엽서에 그려져 있었던 동상도 있네요. 눈치를 보며 동상 아래 선 티나. 동상 반대편엔 마법사 거리가 있었습니다. 시끌벅적한 거리네요. 마법 서커스를 보러 온 많은 사람들로 거리는 붐비고 있습니다. 한편 서커스장 대기실로 들어와 레기니를 부르는 크레덴스. 그토록 찾던 엄마를 찾았다며 밤에 도망치자는 걸 보니 레기니는 서커스장에 잡혀있는 것 같네요. 이때 서커스장 단장 스캔더가 나타나 얼씬거리지 말라며 꺼지라 하죠. 서커스장 안엔 일본 동물인 가파와 드래곤의 종류처럼 보이는 동물들도 보입니다. 어쨌든 결국 서커스는 시작되었네요. 단장은 관객들에게 신비한 동물 말레딕터스라며 소개를 합니다. 인도네시아 정글에서 자랐고 저주받은 피를 가졌기에 시간이 지나면 영원히 뱀으로밖에 살 수 없다 하죠. 그리고 괴물로 변한다는 신호를 주자 레기니는 정말 뱀으로 변하게 됩니다. 한편 크레덴스는 대기실에 있던 작은 드래곤들을 모두 풀어주게 되죠. 난리가 났네요. 티나는 밖으로 나와 크레덴스를 찾으려 하지만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밖에 갇혀있던 중국의 신비한 동물 조우까지 풀려나 버렸죠. 이를 보고 있던 단장은 수습이 안 된다 생각했는지 모두 정리하고 파리를 뜨자 지시합니다. 정리가 한순간이네요. 떠나려는 단장에게 레기니와 함께 있던 남자에 대해 묻는 티나. 잘은 모르고 친엄마를 찾고 있단 말만 하곤 마차를 타 사라집니다. 이때 티나 뒤엔 한 마법사가 서 있었죠. 티나를 찾아온 유서프 카마는 자신도 크레덴스를 같은 이유로 찾고 있다 합니다.
소문이 진짜라면 자신과 크레덴스는 먼 친척이며 같은 순혈 가문의 후손이라네요. 소문을 뒷받침해줄 증거를 가지고 있고 이 증거만 있으면 유럽과 미국 마법부도 크레덴스를 살려줄 거라 하죠. 티나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겠다 합니다. 한편 회의를 하던 그린델왈드와 그의 추종자들. 그린델왈드는 크레덴스를 보여주며 새엄마였던 메리가 크레덴스를 망쳐놨다 합니다. 친엄마를 찾고 있는 크레덴스는 가족과 사랑에 굶주렸다 하죠. 그리고 자신들이 이기려면 크레덴스가 필요하다 합니다. 그냥 납치하면 안 되냐는 질문에 제 발로 찾아와야 한다며 분명 그렇게 될 거라네요. 부하는 크레덴스가 왜 필요한지도 묻습니다. 지금 당장 알버스 덤블도어를 찾아가 죽이라면 죽일 수 있냐며 크레덴스는 덤블도어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 하죠. 잠에서 깬 크레덴스. 지붕 위에 올라와 바람을 쐬던 중 레기니가 다가옵니다. 친엄마가 자신을 싫어하면 어쩌냐는 크레덴스에게 자신들은 자유로우니 일단 해보자고 힘을 실어주죠. 크레덴스는 손을 내밀어 옵스큐러스를 꺼내게 됩니다. 이제 힘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나 보네요. 뉴트와 제이콥은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티나를 만나면 어찌 해야 되냐 묻는 뉴트에게 그런 건 계획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와야 한다며 조언을 해주고 있네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사이 목적지에 도착한 두 사람. 누구냐는 제이콥에게 자신이 이 나라를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합니다. 서 있던 남자는 50갈레온을 내라 하게 되고 당초에 이야기했던 금액과 다르다며 따지게 되죠. 불법 출국에 따른 비밀을 지키는데 20갈레온이라 하네요. 어쩔 수 없이 50갈레온을 주자 카운트를 세는 남자. 숫자에 맞춰 양동이에 발을 넣으니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네요. 그렇게 프랑스 파리에 도착하였습니다. 엽서에 그려진 동상을 통해 마법사 거리로 들어가죠. 서커스판이 벌어졌던 곳에서 과거 일어났던 사건을 보여주는 마법을 외웁니다. 그리고 니플러를 꺼내 찾아보라 하죠. 가파도 보이게 되고 티나의 뒷모습까지 확인하는 뉴트. 무언가 찾았다는 모션을 취하는 니플러를 보곤 그곳에서 소리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조우를 보곤 하루 이동거리가 엄청나 파리 전역을 단숨에 옮겨다닌다며 엄청 빠르고 강력한 신비한 동물이라 하죠. 그리고 티나의 흔적을 더 발견합니다. 티나를 찾아왔던 남자 유서프의 존재까지 확인한 뉴트는 깃털에 마법을 걸어 유서프를 찾으라 하네요. 두 사람은 깃털을 쫓게 됩니다. 어디론가 이동하는 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곳은 다름 아닌 프랑스 마법의회였죠. 데스크를 찾아 자신의 언니인 티나를 만나러 왔다 합니다. 미국어로이고 파리에서 수사 중이라 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다는 답변을 듣네요. 한편 뒤편으로 수상해 보이는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린델왈드의 추종자들이었죠. 언니를 찾지 못해 실망해 있는 퀸이. 그 옆으로 제이콥과 뉴트가 지나갑니다. 제이콥을 부르며 쫓아가 보지만 놓쳐버리네요. 공황장애가 왔는지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게 됐고 혼란스러워하는 퀸이에게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그린델왈드의 추종자 빈다 로시에르였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기에 레기니가 어디서 구해온 빵을 먹어가며 주소를 찾아가는 두 사람. 시간이 지나 주소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지만 인기척이 없네요. 깊숙이 들어가고 나서야 누구냐 묻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입양 서류에 적혀있던 이름 어마 듀가드를 찾는다는 크레덴스. 그리고 어마 듀가드라는 사람을 만나지만 엄마가 아니라는 말을 듣습니다. 자신은 그저 하녀였다 하죠. 어마는 이쁘게 성장했다며 크레덴스를 포옹해줍니다.
그런데 집안엔 영국 마법의회에서 보낸 그림손이 숨어 있었네요. 네기니가 뭔가 이상함을 느끼지만 그림손에게 공격을 당하고 맙니다. 크레덴스는 보이지 않았고 방금 전 그림손의 공격에 듀가드가 죽었네요. 옵스큐러스를 느끼곤 방어막을 치는 그림손. 크레덴스와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웃는 여유를 보여가며 방어하던 그림손은 무슨 꿍꿍이인지 사라지게 되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크레덴스는 자신의 보모이자 친어머니의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었던 듀가드가 죽은 것을 보고 슬퍼합니다. 사실 그림손은 그린델월드의 추종자였네요. 크레덴스를 놓쳤다고 보고하면 자신의 명성에 금이 간다고 하지만 그린델월드는 새 세상이 오면 그림손이 영원히 기억될 거라 하죠. 마법 의회를 속이고 크레덴스를 안전하게 지켜달라 부탁합니다. 깃털을 따라온 두 사람은 환영에서 보았던 남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유서프를 보게 되죠. 바로 일어나 인사를 건네며 티나를 아는지를 묻습니다. 모른다는 유서프에게 티나는 오러이고 오러가 사라지면 마법부가 찾아 나선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냥 마법의회에 신고하는 게 좋겠다며 연기를 하는 뉴트를 보곤 유서프는 말을 바꿔 어젯밤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따라오라네요. 따라온 곳은 음침해 보이는 하수구였습니다. 철문을 몇 개 지나고 나서야 티나가 있는 방에 도달하게 되죠. 하지만 한정이었네요. 지팡이까지 빼앗기곤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크레덴스가 죽으면 풀어주겠다네요. 그런데 유서프는 갑자기 눈을 부여잡고 쓰러져 버립니다. 구해주러 왔다는 뉴트에게 이게 구해주러 온 거냐는 티나. 이때 피켓이 문을 열어주죠. 쓰러진 유서프에게 달려간 티나는 이 사람이 크레덴스의 행방을 안다며 살려야 한다 합니다. 위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 조우였네요. 자세히 보니 멋있습니다. 뉴트가 조우를 닮은 깃털 달린 방울을 흔들자 온순해지네요. 그리고 가방으로 점점 유인하여 가방 안으로 넣는데 성공하죠. 사람들이 몰려오자 덤블도어가 준 명함을 꺼내어 듭니다. 그리고 순간이동으로 자리를 피하게 되죠. 덤블도어가 교수로 있는 마법학교 호그와트입니다. 마법사법부 수장 트레버스와 테세우스, 레타가 찾아왔습니다. 한편 덤블도어는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네요. 이때 안 된다고 말리는 교수를 무시하곤 교실로 들어온 트레버스. 사법부 수장은 어디든 갈 수 있다 하죠. 여기에서 1부를 마칩니다. 다음 내용은 2부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 2부입니다. 학생들에게 모두 나가라 하지만 학생들은 덤블도어만 바라봅니다. 덤블도어가 괜찮다며 나가라 하자 그제서야 나가죠. 학생들에게 어떤 입지인지 알 수 있네요. 트레버스는 뉴트가 파리에 있고 모두 덤블도어가 지시한 게 아니냐 추궁합니다. 아니라며 모른다 하자 트레버스는 책 한 권을 던져주죠. 타이고 도도너스의 예언이라며 바다에서 돌아온 아들과 절망한 딸, 복수하는 자 돌아온다, 날개 달고 물속에서라는 문장을 읊어줍니다. 그게 크레덴스의 이야기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네요. 그리고 그린델왈드가 부하로 삼으려 하고 있다는 트레버스. 하지만 뉴트가 크레덴스를 지켜주려 한다며 이 모든 게 덤블도어가 배후에 있는 거라 하죠. 덤블도어는 음모 따윈 없다며 어차피 자신들의 목표는 그린델왈드를 이기는 거 아니냐 묻습니다. 억압과 폭력을 쓰면 놈의 추종자만 늘어난다며 조심하라 하죠. 트레버스는 덤블도어가 정말 싫지만 그린델왈드의 적수는 덤블도어뿐이라는 말을 합니다. 싸워서 이겨달라 하지만 덤블도어는 못한다며 거절하네요. 이게 이유인 거냐며 둘이 친형제 같았던 과거를 보여주죠. 친형제보다 더 가까웠다는 덤블도어는 그래도 할 수 없다 합니다. 누구 편인지 알겠다며 트레버스는 덤블도어의 손에 마법 감시 팔찌를 채워버리죠. 마법을 쓰면 즉각 알 수 있고 감시를 배로 늘리겠다 엄포를 놓고 자리를 떠나네요.
같이 돌아서는 테세우스에게 그린델왈드가 지폐를 열면 절대 끼어들지 말라 조언을 합니다. 트레우스의 명령이어도 자신을 믿는다면 그래달라 하네요. 한편 호그와트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레타. 자신을 뒷담화하는 친구들을 보곤 못 참았는지 입을 붙여버립니다. 학생들과 교수가 쫓아오지만 레타의 입가엔 미소가 지어져 있네요. 호그와트의 구석진 곳으로 도망친 레타는 그곳에 있던 뉴트에게 방학인데 집에 안 가냐 묻게 됩니다. 다친 갈까마귀 새끼가 있다며 얘를 돌봐야 하기에 못 간다 하죠. 레타의 가문의 상징이 갈까마귀지 않냐며 레타의 손에 올려주는 뉴트. 화면은 전환되고 과거의 수업 시간을 회상하게 됩니다. 상대가 가장 무서워하는 대상으로 변하는 괴물 보거트를 상대하는 수업이네요. 뉴트가 두려워하는 건 틀어박혀서 일하는 거라 책상이 나오게 됩니다. 뉴트는 좋아하는 신비한 동물로 바꿔 이겨내죠. 다음은 레타의 차례. 다른 학생들은 레타가 두려워하는 게 뭘지 궁금해하는 모습이네요. 그런데 레타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너울거리는 천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일까요?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레타에게 덤블도어 교수가 찾아왔습니다. 눈물 흘리던 레타는 일어나 자신이 그렇게 나쁜 학생이었는지를 묻죠. 그리고 덤블도어에게 자신을 싫어한 것 알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자신을 나쁘다 했다네요. 동생 코르버스 소문에 힘든 거 안다는 덤블도어. 하지만 레타는 죽은 동생이 있지 않는 이상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 합니다. 그런데 덤블도어는 사랑하던 여동생이 죽은 과거가 있다며 다 고백하고 마음의 짐을 덜라 이야기해줍니다. 자신은 지금껏 후회하며 살았지만 레타라도 그러지 말아달라 하죠. 그린델왈드의 추종자 빈다에게 차를 대접받고 있는 퀸이 안정을 되찾은 모습입니다. 이제 가야겠다고 일어나지만 주인을 만나고 가라며 잠시만 있으라 하죠. 이어 방에 도착한 사람은 그린델왈드였습니다. 바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해치지 않는다며 그저 도와주려는 거라 하죠. 언니가 울어인 게 퀸이의 잘못이 아니라는 말과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이 지켜주겠다는 말을 합니다. 자신과 함께 마법사가 자유롭게 사랑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하네요. 그리고 퀸이는 잘못이 없으니 가보라는 말을 하곤 사라집니다. 덤블도어는 거울 앞에 서서 과거를 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그린델왈드와 피해 서약을 하는 장면이네요. 그냥 친한 친구 이상의 관계 같아 보이죠. 피해 서약이 끝나자 펜던트 하나가 생성되고 이어 현재의 그린델왈드가 보여집니다. 대체 피해 서약과 펜던트는 무엇일까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뉴트의 가방을 보는 티나. 뉴트는 가방 안에서 조우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좋은 분위기는 아니네요. 조우와 가까워지자 마법을 써 묶여있던 사슬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제서야 가방 밖으로 나오네요. 티나는 기절해 있는 유서프를 깨울 방도가 있냐 묻습니다. 손엔 흉터가 있다며 깨뜨릴 수 없는 맹세를 한 흔적이 있다 하죠. 유서프를 살펴보는 뉴트. 눈에서 기생충을 보게 되고 하수구 수령에 기생하는 벌레라네요. 그리고 쪽집게로 기생충을 빼내게 됩니다. 유서프는 잠시 정신을 차리지만 죽여야 된다는 말을 하곤 다시 정신을 잃습니다. 기생충의 독이 강해서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네요. 티나는 마법부에 보고해야겠다며 방을 나서죠. 안 쫓아가고 뭐하냐는 제이콥의 말을 듣고 서둘러 쫓아가는 뉴트. 따라오는 뉴트에게 오러를 싫어하지 않냐며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합니다. 뉴트는 티나를 제외한 크레덴스를 죽이려 하는 다른 오러들을 싫어하는 거라 하죠. 그런데 이때 거대한 검은 천들이 거리를 덮기 시작합니다. 뭔가 무섭네요. 그린델왈드라며 추종자들을 부르는 신호라 하죠. 그린델왈드가 크레덴스를 찾은 것 같다며 이제 늦었다는 티나에게 뉴트는 해볼 때까지 해보자고 합니다. 프랑스 마법부의 선대 기록실에 숨겨진 상자가 있고 크레덴스에 대한 정보가 있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네요. 한편 새 한 마리를 돌보고 있는 크레덴스에게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 네기니가 찾아옵니다.
바로 옆 지붕엔 그린델왈드가 찾아왔네요. 크레덴스는 왜 이곳에 왔는지를 묻습니다. 자신은 원하는 게 없다며 오히려 크레덴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묻죠.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는 크레덴스. 진실을 알고 싶으면 라세즈 묘지로 오라며 쪽지를 건네줍니다. 안전가옥에서 유서풀을 지키고 있던 제이콥의 뒤로 집주인 니콜라스 플라멜이 나타나죠. 유령이냐 묻자 아니라며 자신은 연금술사라 불로장생을 누린다 합니다. 알버스 덤블도어가 미리 귀띔해줬다 하네요. I didn't. 그리고 거실로 나가 수정구슬을 보여주죠. 수정구슬엔 크레덴스와 네기니가 보입니다. 이어 라세즈 묘지의 동상과 퀸이가 보이네요. 저곳이 어디냐는 물음에 라세즈 묘지이고 레스트랭 가문의 가족묘 같다 합니다. 퀸이를 찾으러 가겠다며 유서풀을 잘 돌봐달라고 하지만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래도 뒷일 생각 안 하고 묘지로 달려가죠. 수정구슬에서 그린델왈드를 본 플라멜은 천장에서 낡은 책 하나를 꺼냅니다. 그리고 일베르모니 마법학교의 교수 힉스에게 수정구슬에서 본 것들을 이야기하는 플라멜. 덤블도어의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다네요. 이야기를 들은 힉스는 플라멜에게 바로 가달라 하죠. 200년간 싸워본 적이 없다 걱정을 하자 할 수 있다며 믿는다 합니다. 상자를 찾기 위해 프랑스 마법위의 건물로 들어가려는 두 사람. 뉴트는 폴리주스를 마셔 테세우스의 모습으로 위장합니다. 그린델왈드가 집회를 연다는 소식으로 프랑스 마법위에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상부에선 크레덴스가 레타의 동생인 줄 안다며 걱정을 하죠. 자기 동생은 예전에 죽었다며 수없이 말했다는 레타. 테세우스는 기록을 찾아서 증명하면 된다 하고 소집에 응하러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때 자신의 모습으로 위장한 뉴트를 보게 되죠. 들켰네요. 마법의 안에선 순간이동이 안 되기에 두 사람은 걸어서 도망치기로 합니다. 어쩔 수 없다며 위장을 풀지만 바로 경보가 울리게 되죠. 뉴트인 줄 알고 따라오는 테세우스. 멈추라며 공격을 해보지만 티나도 만만치 않네요. 한편 묘지에 먼저 도착한 에보나티. 전에 프랑스 마법의회에서 빼돌린 레타의 가족 족보를 묘지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제이콥도 도착하였네요. 퀸이를 불러가며 묘지 안으로 들어가지만 누군가 머리에 지팡이를 겨눕니다. 선대 기록실에 도착한 두 사람. 티나를 레타 레스트랭, 그리고 자신은 약혼자라며 거짓말을 하곤 관리인을 속여 들어가게 되죠. 표정이 무섭네요. 상자를 찾던 도중 뉴트는 티나가 오해했던 내용을 다시 말해줍니다. 약혼을 한 적이 없고 기사 내용은 오보라 하죠. 형이 레타와 결혼하고 자신은 들러리라 하네요. 그렇게 두 사람은 오해를 풀게 되죠. 그런데 이때 레타가 들어와 가문의 기록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자 대신 편지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하죠. 편지엔 기록이 라세즈 묘지로 옮겨졌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때 피켓을 발견한 레타. 뉴트가 온 것을 눈치채고 책장을 돌려버리네요. 그런데 뒤엔 침입자라는 것을 안 관리인이 등장하죠. 마법부를 경비하는 동물 마타고를 데리고 왔습니다. 순하지만 건드리면 살벌해진다는 뉴트. 레타가 공격하자 오히려 분열하여 개체수가 많아지는 모습입니다. 마타고를 피해 도망가는 사람들. 가방 안에서 길들인 조우를 탄 뉴트가 나오죠. 멋있습니다. 더 많은 마타고가 오는 것을 보곤 자리를 피하는 조우. 조우는 원하는 장소로 순간이동하는 능력이 있어서 순식간에 묘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뉴트를 많이 좋아하나 보네요. 티나도 뉴트에게 마음이 많이 풀린 듯 보이죠.
묘지에 도착한 레타는 사람들의 인기척이 들리는 곳으로 향합니다. 크레덴스를 죽이려 하고 있는 유서프가 있었죠. 그만두라는 레타를 보고 자신의 동생이라 하네요. 유서프가 레타의 오빠였습니다. 이때 자신은 도대체 누구냐는 크레덴스. 뿌리도 모르는 삶은 지긋지긋하다며 자신의 정체를 말해주고 나서 죽여달라 하죠. 유서프는 크레덴스의 뿌리가 자신들과 같다 하지만 레타는 아니라네요. 자신의 아버지 무스타파 카마는 세네갈 출신의 순혈이었고 어머니 로레나 역시 순혈이었다 합니다. 하지만 프랑스 순혈인 레스트랭이 어머니를 탐했고 저주를 걸어 납치했다 하죠. 이후 어머니는 레스트랭의 딸을 낳고 돌아가셨다 하네요. 그게 레타라고 합니다. 소문을 들은 무스타마 카마는 실성하셨고 돌아가시면서 유서프에게 복수해달라는 레스트랭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라는 유언을 남기셨다 하죠. 레스트랭의 가족은 레타밖에 없기에 복수는 쉬울 줄 알았지만 레스트랭은 레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유서프.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 새로운 아내를 맞이했지만 그녀 또한 사랑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새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코르버스를 보고 난생 처음 사랑을 느꼈다 하죠. 그 코르버스가 자신이냐는 크레덴스에게 유서프는 맞다 하고 레타는 아니라 하네요. 자신이 복수할 것을 알고 코르버스를 꼭꼭 숨겼고 하녀에게 맡겨 미국행 배에 튀었다 합니다. 하녀인 어마 듀가드는 혼혈 진요정인 탓에 마법이 약해 추적 단서가 남지 않았다며 최근에 들어서야 자신이 코르버스를 찾을 수 있었다 하죠. 아무튼 과거 코르버스가 탄 미국행 배는 침몰했고 누군가가 코르버스를 물에서 건진 거랍니다. 타이고 도노너스의 예언에 대해 이야기하는 유서프. 그 예언에서 절망한 딸은 레타이고 코르버스, 그러니까 크레덴스는 바다에서 돌아온 날개 달린 갈까마귀라 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복수하는 자는 자신이라 하네요. 이만 죽어달라며 지팡이를 들자 레타가 소리를 지릅니다. 코르버스는 자신 때문에 죽었다는 말을 하죠. 다들 놀라는 표정입니다. 숨겨져 있던 자신의 가계도를 보여주는 레타. 아버지가 남긴 가계도는 특이하게 남자만 기록하고 여자는 꽃으로 표시했답니다. 맨 위엔 코르버스 레스트랭이 있네요. 아버지는 자신과 코르버스를 미국에 보냈다고 하죠. 코르버스는 하루 종일 끊임없이 울었기에 시끄러웠다는 레타. 이때 배에 뭔가 문제가 생겨 혼란스러운 틈에 코르버스와 조용히 자던 다른 집 아이를 바꿔치겠다 합니다. 어린 마음에 아주 잠깐 바꿔놓으려 했지만 그걸 모르던 어마는 레타와 다른 집 아이를 데리고 나가버리네요. 진짜 코르버스가 탄 구명보트는 뒤집혀 가라앉게 되었고 그렇게 죽게 되었다 하죠. 레타의 보고트에 나온 게 코르버스가 가라앉는 장면이었네요. 류트는 고의가 아니지 않았냐며 레타의 잘못이 아니라 하지만 위로가 되진 않아 보입니다. 이때 벽이 움직이며 지하실로 향하는 통로가 생기죠. 퀸이를 찾아 내려가는 제이콥. 거기엔 그린델왈드의 연설을 들으러 온 수많은 수녀들이 있었습니다. 제이콥은 퀸이를 찾았네요. But I love you, right? 퀸이에게 얼른 나가자 하지만 연설을 듣고 싶다며 듣고 나가자 하네요. 레기니 역시 크레덴스에게 자기를 재미로 죽이는 족속들이라며 위험하다 하죠. 이곳을 둘러보던 뉴트는 이곳이 덫이라고 합니다. 모두 다 미끼였다며 다른 사람들을 모두 찾아 빠져나가자 하죠. 그런데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그린델왈드가 등장했고 다른 추종자들은 티나를 가로막네요. 바로 연설이 시작됩니다. 수녀들이 이곳에 모인 건 지금의 삶이 신물이 났기 때문이라며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하죠. 만약 자신들이 들고 일어나 싸우지 않는다면 어떤 미래가 닥칠지 보여준다는 그린델왈드.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환영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은 핵폭발이네요. 머글들은 오만하고 권력만을 쫓는다며 자신들의 적이라 하죠. 한편 테세우스를 선두로 오러들이 도착했습니다. 연설을 듣는 게 불법은 아니니 무력을 최소화해 빌미를 만들어주지 말자네요.
take it before 그리고 연설장에 진입하게 되죠. 이때 뉴트의 가방에서 빠져나온 니플러. 무슨 냄새를 맡은 걸까요? 그린델왈드는 이곳에 오러가 왔다는 말을 합니다. 바로 술렁거리네요. only in 오러들에게 자신의 앞으로 내려오라 하죠. 무력은 안 된다고 당부를 하는 테세우스. 그렇게 오러들은 계단을 내려갑니다. They have killed many of my 그린델왈드는 연설을 이어나갑니다. me in New York. 오러들은 자신의 동지들을 죽였고 뉴욕에 자신을 가둬놓고 고문을 했다 하죠. 이 소리를 듣고 한순열은 오러에게 지팡이를 겨누다 오히려 공격을 당해 죽고 맙니다. 안 된다며 죽은 마법사에게 다가가는 그린델왈드. 이때 니플러가 그린델왈드에게 다가가네요. Disapparators. 아무튼 그린델왈드는 이곳에서 나가 자신의 메시지를 퍼뜨려달라 부탁하죠. 남은 건 그린델왈드와 몇몇 추종자들, 그리고 오러들과 뉴트 일행이네요. 오러들이 자신을 잡으려 하자 그린델왈드는 악마의 방어 마법을 시전합니다. 추종자들은 불꽃 안으로 가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추종자로 위장했던 마법사는 불타 죽고 말죠. Orders. 오러들에게 이 안에 들어와 자신에게 영원한 충성을 맹세하라 합니다. Who die? 그리고 불꽃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네요. 이때 크레덴스는 자신의 정체를 알려줄 사람이 그린델왈드라며 들어가겠다 하죠. 네기니가 말리지만 결국 크레덴스는 그린델왈드에게 가게 됩니다. 퀸이 역시 말리는 제이콥에게 자신들의 구세주라며 들어가겠다 하죠. 그렇게 제이콥을 두고 그린델왈드에게 합류하네요. 도망쳐도 소용이 없네요. 불꽃은 뉴트와 테세우스에게 향합니다. 이때 나타난 네타를 보고 나서야 공격을 멈추네요. 따돌림당하고 사랑은커녕 푸대접만 받은 존재이지만 그런데도 용감하다며 자신과 함께하자 합니다. Time to come home. 레타는 손을 잡네요. 그리곤 테세우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남기고 그린델왈드를 공격합니다. 통하지 않자 다른 추종자를 공격하는 레타. 그 과정에서 해골이 떨어지며 불꽃이 폭주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레타는 그린델왈드의 공격에 죽고 맙니다. 다행히 이 틈을 노려 밖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 그린델왈드 역시 파리가 싫다 하곤 사라져버리죠. 하지만 폭주하고 있는 불꽃이 남았네요. 마침 도착한 플라멜. 모두에게 지팡이를 땅에 박으라 지시합니다. 안 그러면 파리 전체가 날아갈 거라 하죠. 주문을 외우며 지팡이를 박아 장벽을 만드는 사람들. 폭주하고 있는 불꽃은 용의 형상을 하고 장벽 밖으로 나가려 합니다. 하지만 모두 힘을 합쳐 만든 붉은 불꽃으로 3마리의 용을 막게 되죠. 그렇게 그린델왈드의 마법을 막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퀸이를 잃은 제이콥과 크레덴스를 잃은 네기니는 슬픈 표정입니다. 테세우스를 끌어안으며 어느 편에 설지 결정했다는 뉴트. 그리고 잠시 뒤 가방을 나갔던 니플러를 회수합니다. 그런데 니플러의 주머니 속엔 덤블도어와 그린델왈드의 서약이 담긴 펜던트가 있었죠. 잘했네요, 니플러. 덤블도어를 만나러 호그와트로 온 사람들. 테세우스는 뉴트와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 부탁합니다. 덤블도어는 레타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죠. 침울해하는 덤블도어에게 펜던트를 보여주는 뉴트. 두 사람은 싸우지 않기로 피해 서약을 한 거냐 묻습니다. 덤블도어는 고개를 끄덕이죠. 그리고 손을 들자 테세우스는 마법 감시 팔찌를 풀어줍니다. 아마도 파괴할 수 있을 거라 하지만 확신이 들지 않나 보네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화면은 전환되고 오스트리아의 누멘가드 성입니다. 창밖을 보고 있는 크레덴스에게 다가가는 그린델왈드. I have a gift for you, my 줄 게 있다며 지팡이를 건네주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운 배신의 아픔을 겪었다 합니다. Your brother. 지금 너의 친형이 너의 고통을 즐기면서 죽일 기회를 보고 있다는 말을 하죠. 너의 가문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불사조가 나타난다는 말과 함께 크레덴스가 키우던 새를 날리게 됩니다. 그게 크레덴스가 타고난 권리라며 진짜 이름을 알려주겠다는 그린델왈드. This world. 크레덴스의 어깨를 잡곤 아우렐리우스 덤블도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영화는 끝나게 되죠. 영화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였습니다.